사정이 나올 것 같아 급하게 숨을 멈추고 엉덩이에 힘을 꽉 주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선생님은 방금 뇌에게 지금 당장 전객을 밖으로 쏘아버려라 라는 가장 강력한 사정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스스로 발사 버튼을 눌러놓고 왜 내 몸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숨쉬기 기술을 모른다면 1,000만 원짜리 산삼을 먹어도 선생님의 밤은 절대 5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이자 70대 남성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신경학으로 되살려내는 박 원장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70대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느낌이 올 때 꾹 참는데도 그냥 터져버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행위, 즉 숨을 멈추고 괄약근을 조이는 그 행동이 바로 조기 사정의 주범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사용해온 선생님의 신경계가 사정 조절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잘못된 반사 회로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잘못된 회로를 끊어내고 관계 시간을 3배, 5배 늘릴 수 있는 생물학적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70대가 되면 사정 조절이 이토록 힘들어지는지 그 원인을 겉핥기식이 아닌 세포와 호르몬 단위에서 적나라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의 신경은 아주 탄력적인 고무줄 같았습니다. 흥분이 오더라도 뇌가 기다려 라고 명령하면 척수신경이 즉시 반응하여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신경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전선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신경탈분극의 역치 저하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세포에는 미엘린이라는 기름막이 입혀져 있습니다. 전선으로 치면 피복입니다. 이 미엘린 막은 신경신호가 새어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은 산화 스트레스 고혈당, 만성염증으로 인해 이 미엘린 막이 낡고 벗겨졌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바람만 불어도 스파크가 튀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의 성기신경이 딱 그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마찰, 심지어는 심리적인 흥분만으로도 벗겨진 신경틈으로 과도한 전기 신호가 폭주하여 척수 사정 중추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이때 뇌 속에서는 더 심각한 화학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적 흥분을 느끼면 뇌 시상하부에서 도파민과 글루타메이트라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댐 수문이 열리듯 쏟아져 나옵니다. 젊은 뇌는 이때 즉시 가바나 세로토닌 같은 억제성 물질을 분비하여 흥분의 불길을 잡습니다. 마치 뜨거운 엔진에 냉각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노화된 뇌는 이 냉각수 탱크가 비어 있습니다. 세로토닌 합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쏟아지는 도파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엑셀은 밟혀 있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다 샌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숨 참기입니다. 사정감이 몰려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본능적으로 숨을 헙 하고 멈추시죠. 이때 선생님의 혈액 속에서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멈추면 혈중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솟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인 뇌가는 이것을 성행위가 아닌 생존 위기로 인식합니다. 주인이 숨을 못 쉰다,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에너지를 버리고 도망칠 준비를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생존 명령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미친 듯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전투태세로 만듭니다. 심장을 두드려 패듯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올려 혈액을 근육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공포에 질리면 소변을 지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관계 도중에 이 교감신경이 폭발하면 우리 몸은 전객을 배출해야 할 짐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뇌는 쾌락을 즐길 새도 없이 전립선과 정낭을 쥐어짜 버리는 것입니다. 즉, 숨을 참는 행위는 사정을 참는 게 아니라 뇌에게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사정시키고 끝내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강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나는 토끼다 라는 자조 섞인 말을 달고 사셨습니다. 관계 시간이 1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 선생님은 사정을 늦추기 위해 인터넷에서 본 케겔 운동을 관계 도중에 하셨습니다. 사정감이 올 때마다 항문을 꽉 조이신 거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조이면 조일수록 더 빨리 끝났습니다. 아내분은 당신은 왜 혼자 바쁘냐 며 차라리 하지 말자고 하셨고 그 말은 강 선생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 선생님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관계 도중 흥분 상태에서의 항문 수축은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오히려 전객을 쥐어짜는 펌프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이완해야 할 때 수축하고 숨을 쉬어야 할 때 멈추는 이 거꾸로 된 습관이 70년 성생활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적을 알았습니다. 적은 내 의지력이 아니라 낡아버린 신경, 피복 고갈된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잘못 입력된 교감신경의 반사 반응입니다. 이 생물학적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비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2가지입니다. 첫째, 뇌가 위기 상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숨을 쉬어 교감신경을 강제로 끄는 것. 그리고 둘째, 벗겨진 신경피복을 재생시키고 말라버린 세로토닌 냉각수를 다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신경세포막은 지방산과 단백질의 아주 정교한 결합체입니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밀가루빵 따위가 아닌 신경재생에 특화된 고농축 영양소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직접 배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 뇌 신경망을 복구하고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는 기적 같은 성분을 품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리법을 몰라 그 핵심 성분을 다 버리고 껍데기만 드시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척수 신경을 다시 튼튼하게 코팅하고 뇌 속에 천연 브레이크 액을 가득 채워줄 그 핵심 원료,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검은 깨와 구운 바나나입니다. 혹시 지금 겨우 바나나 따위가 내 70년 묵은 조루증을 고칠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은 아직도 약국에서 파는 화학약품에만 의존하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과일을 깎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식재료를 양리적으로 재가공하여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천연 신경안정제를 조제하는 과정입니다. 왜 하필 검은 깨와 구운 바나나인지 그 기가 막힌 생화학적 기전을 들으시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그냥 노란 바나나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열을 가해 껍질이 검게 변할 정도로 구운 바나나여야 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온갖 대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변하는 물질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신경 브레이크 오일 세로토닌입니다. 생 바나나를 먹으면 단단한 세포벽 때문에 이 트립토판의 체내 흡수율이 고작 20%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굽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트립토판이 흘러나오고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체내 흡수율이 무려 3배 이상 폭증합니다. 이 구운 바나나가 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위산에 의해 잘게 부서진 바나나 속의 트립토판은 소장에서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간 트립토판은 혈내 장벽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구운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데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이 혈내 장벽을 쉽게 통과하도록 돕는 프리페스티켄 역할을 합니다. 뇌 속으로 진입한 트립토판은 비타민 B6 비즈가의 도움을 받아 순식간에 세로토닌으로 합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 세로토닌은 선생님의 뇌 시냅스 사이사이에 스며듭니다. 마치 과열된 엔진에 최고급 냉각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흥분해서 날뛰던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빨리 끝내라. 고 재촉하던 뇌세포들이 괜찮아 천천히 즐겨도 안전해라며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작용 없는 천연 항구울제이자 사정지연제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냉각수만 채운다고 해서 낡고 벗겨진 전선이 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검은 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 음식이 신장 즉 정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현대 의학적으로 검은 깨는 레시틴과 안토시아닌의 보고입니다. 레시틴은 우리 뇌신경 세포막과 미엘린 수초를 구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즉, 벗겨진 전선 피복을 다시 감싸주는 천연 절연 테이프인 셈입니다. 검은 깨를 프라이팬에 볶아서 가루를 내면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있던 레시틴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 볶은 검은 깨 가루를 구운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선생님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혈액을 타고 신경 말단으로 운반된 레시틴 성분은 너덜너덜해진 음경배부, 신경의 피복을 한 겹 한 겹 튼튼하게 코팅합니다. 피복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스치기만 해도 찌릿하고 척수로 쏘아 올려지던 과도한 전기 신호가 차단됩니다. 둔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잡음 신호를 걸러내고 진짜 쾌락 신호만 부드럽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선생님의 밤을 책임질 신경 강화 주스를 만드는 정확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비율이 생명입니다. 첫째, 바나나 한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넣고 180도에서 15분간 굽습니다. 껍질이 새까맣게 타고 과육이 젤리처럼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검은 깨 2숟가락을 마른 프라이팬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볶은 후 믹서기로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통째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되어 그대로 배설되니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따뜻하게 든 우유 200ml에 구운 바나나 속살과 검은 깨 가루를 넣고 갈아줍니다. 여기서 우유의 칼슘은 신경 전달을 안정시키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걸쭉한 검은색 주스를 매일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한 잔씩 드십시오. 마시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면 가장 먼저 위장 근처에 널리 퍼져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 최대의 부교감 신경 통로입니다.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툭 하고 풀리는 느낌, 그 나른한 기분이 바로 부교감 신경이 켜지는 신호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던 증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내분과 관계를 가질 때 예전에는 삽입하기도 전에 사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면 이제는 그 느낌이 아주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신경이 튼튼해지고 뇌가 차분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리셋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주스를 드시고 나서 비싼 정력제를 끊으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밤에는 조급증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쫓기듯 했는데 이제는 제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영양학의 힘입니다. 약물로 강제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통제력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연료를 채우고 엔진을 수리했다고 해서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빙 기술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몸은 트립토판과 레시틴으로 무장되어 사정을 늦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 돌입해서 아내분의 천을 느끼고 격렬한 움직임이 시작되면 본능적인 흥분이 이성적인 통제를 다시 압도하려 들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몰려오는 혈액과 에너지를 성기에만 가둬두지 않고 전신으로 순환시키며 폭발을 막아내는 물리적인 펌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영양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척수, 반사신경의 마지막 뇌관을 해체하는 기술. 70대의 약한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눕거나 앉아서 호흡만으로 골반 근육을 자유자재로 조종하여 사정 밸브를 잠가버리는 그 기적의 운동법. 이 운동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강력한 속근육의 움직임입니다. 자, 이제 주스로 에너지를 채우셨다면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지 않고 길게 태우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 앉거나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주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생체 펌프 스위치는 바로 선생님의 아랫배 깊숙한 곳 골반 기저근에 숨어 있는 바로 골반저근, 그 중에서도 요도와 항문 사이를 그물망처럼 받치고 있는 회음부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은 평소에는 소변과 대변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성관계 시에는 발기를 유지하고 사정 타이밍을 결정하는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사령관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정감이 몰려오는 그 뜨거운 순간 본능적으로 엉덩이와 항문의 힘을 빠 하고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치약을 짤 때 튜브의 밑동을 꽉 쥐어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립선이 압박을 받아 전객은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되고 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은 조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댐의 수문을 닫으려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근육의 긴장을 툭 하고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역헤겔 운동 혹은 골반 이완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완술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4-2-6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미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호흡을 성기능 조절에 맞게 개량한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침대에 누워도 좋습니다. 이 호흡의 핵심은 선생님의 폐를 단순한 공기 주머니가 아닌 흥분을 시켜주는 거대한 냉각 펌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4초간코로 들이마시기입니다. 입은 다물고 반드시 코로만 숨을 깊게 빨아들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이때 중요한 것은 가슴이 아니라 배꼽이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격막이 아래로 쑥 내려가면서 장기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비강 내에서는 산화질소라는 기체가 생성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좋게 만드는 천연 비아그라 성분입니다. 이 기체가 폐 속 깊이 들어가 혈액에 녹아드는 상상을 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2초간 멈춤입니다. 숨을 가득 들이마신 상태에서 딱 2초만 멈추십시오. 하나, 둘. 이 짧은 정지 순간은 폭주하던 교감, 신경의 리듬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뇌가 왜 숨이 멈췄지? 하고 당황하며 흥분 신호를 보내던 것을 잠시 중단하고 몸의 상태를 점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항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괄약근을 의식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6초간 입으로 내뱉기입니다. 입술을 휘파람 불듯이 좁게 오므리십시오. 그리고 아주 가늘고 길게 마치 빨대로 촛불을 끄듯이 숨을 후 하고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한 번에 확 뱉는 게 아닙니다. 폐 속에 있는 마지막 공기 한 줌까지 쥐어짜 내듯이 천천히 뱉어야 합니다. 이때 복압이 상승하면서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미주신경이 강력하게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뚝 떨어지고 뇌파가 안정되며 성기로 몰렸던 급박한 혈액들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이 내뱉는 순간 선생님은 역회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숨이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항문과 회음부를 바닥 쪽으로 툭 하고 떨어뜨리는 느낌을 가지십시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때 힘을 주어 밀어내는 느낌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부드럽게 마치 굳게 닫힌 꽃봉고리가 스르르 열리듯이 근육을 밀어내며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사정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이 호흡과 함께 아랫도리를 묵직하게 떨어뜨리면 신기하게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사정 욕구가 거짓말처럼 쑥 하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의 스위치를 끄는 기술입니다. 실전에서의 적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하다가 위험하다 싶은 신호가 오면 즉시 피스톤 운동을 멈추거나 아주 느리게 바꾸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2, 4, 2, 6 호흡을 딱 3번만 반복하십시오.
코로 들이마시며 산소를 공급하고 멈춰서 리듬을 끊고 입으로 길게 뱉으며 항문을 툭 떨어뜨립니다. 이 10여 초의 시간 동안 선생님의 뇌는 사정 모드에서 다시 지속 모드로 전환됩니다. 파트너에게는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바라보거나 키스를 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로맨틱한 순간으로 보일 것입니다. 전혀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70대 선생님들의 관절을 보호하고 이 호흡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체위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측면 체위, 일명 스푼 자세입니다. 남녀가 모두 옆으로 누워서 남성이 여성의 등 뒤에서 감싸 안듯이 결합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왜 좋을까요? 첫째 서거나 엎드리는 자세보다 심장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둘째, 온몸이 밀착되기 때문에 피부 접촉 면적이 넓어집니다. 피부가 맞닿으면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흥분성 도파민을 중화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사정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남성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물어 호흡과 괄약근 이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움직임보다는 부드러운 밀착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 10분이고 20분이고 지치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70대의 성싱은 20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20대의 성이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고 격렬하게 터지는 것이라면 70대의 성은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같아야 합니다. 빨리 끓어올라 넘쳐버리는 양은 냄비가 아니라 천천히 달아올라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하는 무소에 소티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경학적 원리들 뇌를 진정시키는 구운 바나나와 검은 깨 주스, 그리고 교감신경을 잠재우는 2-6호흡과 역헤겔 운동. 이것들은 단순히 잠자리 시간을 몇 분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선생님의 몸을 지배해온 노화라는 흐름에 맞서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약병에 의존하지 않고 내 의지와 호흡만으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야말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르지? 당신 다른 사람 같아? 아내분의 이 놀란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등 돌리고 자던 아내분이 다시 선생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그 따뜻한 밤을 되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은 이제 선생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호흡과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의 호흡 연습과 한 잔의 주스가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의자 위에서 숨을 길게 내뱉으며 엉덩이 힘을 툭 빼보십시오. 그 편안한 이완의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춘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흐물흐물한 강직도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혈관 청소부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있고 충격적인 내용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